자, 김병진의 사이언서, 과학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 김병진 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뭔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 요즘에 그 작년에 코로나고 뭐 이러면서 모든 분들이 기술에 대해 관심이 많으십니다. 네네. 특히 이제 주식도 요새 기술주 막 찾아서 이렇게 또 하시고 그래서 근데 이제 기술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 그 국내 주요 기관들이 매년 그 미래 유망 기술이라는 거를 갖다 선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거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기술이 진짜 엄청나게 모든 거에 기술을 다 붙일 수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이 미래 유망 기술 몇 가지로 줄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기술도 아니고 미래 유망 기술이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 유망 기술은 기본적으로 미래 예측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5년 또는 10년 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 건지를 한번 예측을 하고 그때 필요한 기술들을 찾아내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게 미래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네네. 먼저 미래 이슈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제일 관심 많는 미래 이슈를 선정을 하고 그 이슈에 관련된 뭐 논문이든 그다음 신문 기사든 이런 걸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슈를 정리를 하고 이제 이때 이걸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 예측 전문가나 기술 전문가들이 이제 후보 기술을 1차적으로 추리고요. 네. 그다음에 기술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누군가 이용을 해야 되고 또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민 또는 기업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하고 토론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뭐 최종적으로 선정을 한다는데 그러면 뭐 어떤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기관들이 기관마다 각기 조금 보는 시각들이 다르니까 즉 미래를 예측하는 이슈라든지 그다음 관점들이 달라서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관들이 이제 주로 많이 하느냐 이게 세계적으로 제일 이렇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세계 경제 포럼입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을 그 얘기했던 다보스 포럼이 세계 경제 포럼이거든요. 세계 경제 포럼은 매년 연말에 하반기 포럼 때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경제 포럼은 5년 이후를 보통 예측을 하고요. 그때 필요한 기술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1년은 아직까지 안 했고 작년 11월 달에 이제 2020년 그 10대 세계 유망 기술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딱 코로나 사태를 반영을 해가지고 이 1번 기술이 뭐냐면 통증 없는 마취 그리고 그 미세 바늘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백신 맞고 이러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또 통증 없이 맞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10개인데 그중에 좀 관심 많은 게 이 넷제로 우리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저탄소 시멘트가 유망할 것이다. 그다음에 그린 수소가 유망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한 10개를 작년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회 전반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민간 기업인 가트너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IT 전문입니다. IT하고 비즈니스 이쪽으로 하는데요. 올 초에 전략기술 트렌드라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도 이때까지는 계속 10개씩 발표를 했는데 보통 그래 10대 그 미래 유망 기술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회사가 올해는 9개만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어쨌든 세상이 살아가는 건 IT도 사람 중심이다. 그래서 행동 인터넷이라든지 총괄적인 경험 상황,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어디서나 인터넷을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위치 독립성을 또 하나의 카테고리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뤄내기 위해서 분산 클라우드라든지 그다음에 위치와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운영이 가능해야 된다. 그다음 이와 더불어서 보안이 철저해야 된다. 사이버 보안 메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이러한 인터넷과 연결된 것들이 회복 탄력적으로 그 아주 소비자들한테 가깝게 이제 배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회 환경이 바뀌어도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서 즉시할 수 있는 컴포저블 비즈니스라든지 그다음 이런 것들을 하려면 AI 필요하지 않습니까? AI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그다음에 초자동화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좀 유명한 기관으로는 미국의 MIT MIT 공대에서 이제 매년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 IBM 연구소도 합니다. IBM 연구소가 우리 컴퓨터 관련 기업이긴 하지만 이런 미래 예측과 미래 유망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좀 이해가 쉽지 않아서 그러니까 요즘 전기차 한단 말이에요. 2차 전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식시장이 막 너를 뛴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언급된 게 거기에 뭐 있는 건지 지금은 그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은 좀 모르겠는 전기차는 미래 유망 기술이 아닙니다. 현재 기술입니다. 네. 그 전기차는 이미 우리 세상에 와 지금이잖아요. 있으니까 미래 유망 기술이 아닌 거죠. 현재 유망 기술입니다. 아 그러니까 현재 유망 기술이요. 지금 주식시장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포화 상태로 보시는 게 맞겠죠. 뭐죠? 과학기술 얘기하는데 왜 기승전 주식으로 가는 거죠 지금? 어쨌든. 워낙 미래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네.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네. 외국 기관들에서 선정한 기술은 보면은 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예. 어쨌든 친환경 쪽이 그런 게 주로 많고 많다 하는 비대면 예.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기술 네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관은 뭐 어떤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주요 기관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미래 유망 기술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김동현 아나운서께서 관심이 많은 그 비즈니스 기회 뭐 이런 쪽은 우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약으로 키스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빅데이터하고 딥러닝 분석을 통해 가지고 미래에서 시장을 열어갈 수 있는 기술 사업 기회를 10개씩 매년 발표를 합니다. 네네. 올해는 접촉자 추적 시스템이라든지 증강현실, 디지털 헬스,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을 안 만나기 위해서 서비스 로봇 이런 기술들이 유망하다고 네.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보안이라든지 아까 우리 방금 얘기했던 자율주행하는 무인 운반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망하다. 그다음 건강과 관련해서는 현장 진단기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교육 플랫폼이 굉장히 유망한 사업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다들 건강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공학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관인데요. 여기에 생명공학 정책연구센터라는 곳에서 매년 10대 바이오 유망 기술을 또 발표를 네.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에 관련해서는 뭐 한 4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바이오 기술 개발하고 생산하는 플랫폼, 그다음에 의료와 관계된 레드 바이오, 그다음에 식물이라든 식량에 관련된 그린 바이오, 그다음에 에너지나 자원에 관련된 화이트 바이오 뭐 이렇게 해서 4가지로 분류를 해서 유망한 거를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면역을 강화시키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백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망하다고 그 유망한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역시 넷제로와 관련해서 친환경 고분자 생산 미생물 예. 합성 플라스틱이 아닌 바이오 플라스틱 만드는 네. 기술이 굉장히 유망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그 생명공학연구원 이런 데서는 딱 특정 분야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반 시민들이 좀 잘 안 하는 부분들도 네, 좀 네, 있으면 네. 너무 기술적이고 그래서 우리 저희하고 이름이 비슷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예. 예, 키스텝입니다. 키스텝에서는 이제 사회 전반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슈를 선정해 가지고 네네. 이제 거기 한 10가지 미래 유망 기술을 매년 발표를 하는데요. 이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를 싸고 있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 비대면 사회, 이 비대면 사회를 핵심 이슈로 선정을 해가지고 예. 10대 미래 유망 기술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2020년은 어떤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키스텝에서 발표하는 거는 2020년? 이제 사회 전반에 대한 부분인데 의료부터 시작해 가지고 교통, 교육, 그다음에 뭐 제조, 보안, 환경 뭐 이렇게 해서 9개 영역에서 10개 유망 기술을 했는데 의료 쪽에서는 비침습 생체 정보 기반의 심혈관 질환 관리 기술. 어렵네요. 네. 네. 그다음에 교통은 교통약자를 위한 레벨 4 자율주행 그러니까 자동차. 비침습이면은 뭐 이렇게 주사 같은 거 안 넣고 바늘 안 찌르고 바늘 안 찌르고. 피도 안 뽑고 근데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예. 그다음에 뭐 그 또 뭐 좀 살펴보면 자율주행 기반의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서비스. 이게 뭐예요? 말은 좀 어렵습니다. 그 자율주행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서비스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서비스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 택배차가 크게 와서 마지막 소비자까지 가야 되잖아요. 네네. 마지막 소비자한테까지도 가는 걸 자율주행으로 가겠다. 오. 지금은 우리 퀵 서비스라든지 라이더들이 이제 물건을 들고 간다 그러면 예. 그게 아니라 그 자율주행 가능한 로봇이나 소형 트럭이 소비자한테까지 데려다 주는 거죠. 근데 이걸 하려면 무조건 자율주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10가지 기술들이 대부분 목적성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기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이 어디에 적용될 것인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앞에 잠깐 지나갔습니다마는 그 교통약자를 위한 레벨 4 자율주행 자동차. 네. 일단 우리 모든 그 국민들이 쓰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가기 전에 네.
우리 오지나 이런 데는 대중교통도 들어가기 힘들고 네. 택시불로도 잘 안 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보급이 되면 훨씬 더 빠르게 효용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레벨 4면 아주 일반 완전 도로는 아니지만 그런 외곽지나 이런 데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레벨 4를 빨리 교통약자를 위해서 적용시켜야 된다. 지금은 이런 자율주행이 주장입니다.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레벨.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레벨 2 2.5단계 정도. 그러니까 핸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자율주행하는 게 지금 있잖아요. 그건 뭐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 운전자가 관여를 하게끔 해주는 것까지가 4단계입니다. 근데 3단계는 그 3단계 레벨 3 정도면은 위급 상황일 경우에는 무조건 운전자가 관여를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 지금 나오는 신차에 담겨 있는 스마트 크루즈 기능들을 네. 하면 거의 다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돌발적인 상황이나 이럴 때 있어서는 방어를 해주지만 꼭 운전자가 관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레벨 4가 되면 운전자가 있긴 한데 예. 관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정리가 되고 우리가 최종점이라고 하는 레벨 5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운전석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미래과학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저희 차에도 그런 기능이 있는데 저는 무서워서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여전히 무섭죠, 아직까지. 네. 운전자가 관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기술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뭐 달려 있습니다. 전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핸들에서 손을 떼면 경보가 울리거나 아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 그래도 미국에서는 수시로 그런 또 사고 소식이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데 사고가 나는데 그 항상 사고의 원인을 밝혀보면 기계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차가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예, 예. 와서 들이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쭉 이렇게 들었는데 시간 관계상 아까 비침습 생체 정보 예. 기반의 심혈관 질환 관리 기술은 조금 설명이 된 것 같아. 지금 요즘도 뭐 이게 스마트워치란 뭐랍니까 그런 거 해가지고 스마트워치에서 예, 그 예. 혈압 정도 재는데요. 네. 지금 올해 하반기에 그 미국의 사과폰 만드는 데서 사과시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거기에서는 이거 혈당 관리까지 하는 우리 혈당 측정하려면 피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안 하고 빗으로 조사해 가지고 혈당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기술이 됐고요. 예, 예. 삼성에서도 기반 기술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걸 서비스로 언제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네. 지금 아까 저 라이더가 없는 상태에서 네.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서비스는 이제 설명이 됐고 예. 그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 쓰레기 자체를 굉장히 혁신적으로 줄이는 뭔가 녹색 포장 기술 그래서 뭐 이런 게 이제 유행할 거다. 예, 이 녹색 포장 기술이 정말 이게 아주 하이테크 기술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기술의 파급력은 굉장히 클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우리가 그런 그 쓰레기나 이런 걸 줄여야 된다는 건 다 공감은 하는데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생분해석 플라스틱을 쓴다든지 아니면 종이 포장재를 쓴다든지 이런 이제 원료 단계에서의 문제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진 이제 발생된 폐기물을 재사용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이렇게 깊게 보는 기술은 뭐냐면 일종의 패키징 기술이라고 해서 포장재를 설계를 함에 따라서 이 포장재의 양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부님들이나 일반 그 고객들께서 한번 왔던 포장재를 한번 보면서 이런 거 좀 빼고 다시 여기에 막으면은 더 안전하게 보관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들이 일반인들이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기술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술 이러면 아주 하이테크에 우리가 이해도 못하는 그런 수치로 돼 있는 기술도 있지만 생활 속의 기술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뭐 얼마 안 남아가지고 나머지 기술 중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눈여겨볼 만한 게 있을까요? 우리 생활 속에 좀 관련돼서 우리 좀 방송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19니까 그 야구 경기장, 축구 경기 잘 못 가지 않습니까? 네네. TV 앞에 많이 붙어 있게 됩니다. 근데 옛날처럼 TV가 아니라 진짜 생생한 중계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생생한 중계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내고 송출하고 하는데 이제 이 영상이 어느 정도까지 밝혀야 하냐면은 이 평면 스크린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경기장 안까지 들어가는 초 3차원의 영상들 기술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네네. 우리 홀로그램이라고 네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한 미디어를 만들어내고 송출하고 이제 제작하는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기술이 될 것이다. 방송 환경이 빨리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차에서 라디오 켜면
홀로그램이 훅 나와가지고 그건 자율주행 자동차 되면 그러면 근데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러면 사람은 뭘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진짜 걱정돼요. 네. 그래서 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강연